안녕하세요. 1월 23일 목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하루였습니다. 유가는 크게 내렸고요. 경제 지표는 조용했고, 근데 다보스 WEF에서 호재성 발표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IBM 이런 게 아주 급등을 했고요. 테슬라는 거의 7% 이상 급등하다가 4% 정도 상승하고 마감인데, 그러나 결국 그 지수들 전부 상승분 다 반납해버리고 거의 보합권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약보합이고 S&P 500 지수는 강보합이고요. 나스닥만 한 0.14%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0.8% 올랐고 마이크로는 0.34% 올랐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이것도 혼조세입니다. 10년물 추가 하락해서 1.76%인데 특이한 거는 다음 주 목요일 날 그 패드가 기준금리 인상 확률 지금 12%로 올라가 있네요. 동결 확률은 88%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번에도 동결되리라고 이제 봅니다. 이 정도면. 네. 달러 지수는 97.28로 보합이고요. 원 달러는 1165로 하락했고 원에는 10.6으로 하락했고 위안 달러는 6.9로 상승입니다. 유가는 이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WTI 56불로 돌아왔고요. 브렌트는 63불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한국의 2019년 GDP 성장률 속보치 2% 이렇고 4분기 성장률 1.2% 이렇게 발표는 됐습니다. 빚내서 숫자놀이 한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저는 우울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금리 또 내려서 2.75%입니다. 1년 전에 3.25%였습니다.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3.87%로 변동이 없고요. 미국 12월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 높은 3.6% 급증한 554만 채였다고 합니다. 2년 내 최고치입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다보스에서 트럼프 문우신 등 언론 인터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 종합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막 많이 나와서요. 트럼프는 중산층 타겟으로 한 대규모 어마어마한 규모랍니다. 그 감세 방안을 90일 내에 발표할 게다. 이렇게 말하죠. 아마 선거 공약으로 이제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분야 기업 조치할 거다. 미중 간의 페이스 2 딜 바로 개시된다고 다시 말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그런 말로 보입니다. 중공이 지난 수십 년간 약속 어기고 배반한 건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지금 시진핑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공 사람들 매우 영리하다는 거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래서 페이스 1 딜은 차질 없이 이행될 걸로 믿는다. 뭡니까? 약속 어기지 말고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압박하는 걸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페이스 1 딜은 트럼프 보기에 아주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되기만 하면은 미국한테는 참 좋은 굿딜이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주저없이 페이스 1 딜을 X 하겠다고 그럽니다. 이 AX. 그래서 AX가 도끼 아닙니까? 이걸 동사로 쓰면은 무슨 말입니까? 페이스 1 딜을 도끼로 팍 찍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보복 관세 날릴 거다. 자, 그러니까 딴 마음 먹지 말고 약속도 이행하라 이렇게 다시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는 언제든지 도끼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트럼프가. 약속 어기면 더 큰 손해 볼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똑똑한 중공 사람들이 약속을 깨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거다. 즉 겁나서 약속 깨지 못할 거다. 이런 뉘앙스로 보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나 말이죠. 미중 이 장내에 있어서 미국이 할 거는 별로 없고요. 숙지 검사하는 것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중공이 약속을 지키는 숙제를 하는 게 이제 남아 있는데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중공 사람들은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게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는 걸 사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이 점은 뭐 어떤 경우나 그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목해 볼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 그 다음에 EU에 대한 압박 본격화되는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유럽산 자동차 관세 카드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그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 참, 어쨌든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 카드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결국 EU는 미국과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 안 하면 관세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세에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는 다국적 기업들, 그러니까 가령 프랑스나 한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 와서 돈은 엄청 벌어가는데 세금은 안 낸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령 프랑스 같으면 프랑스 내에서 올리는 매출의 몇 프로는 세금 받아야겠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프랑스하고는 마크롱하고 트럼프가 둘이 협상하기로 금년 중에 다시 집중해서 협상하기로 이렇게 이제 협상 예제를 남겨둔 것 같고요. 그러나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다 지금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세 이거 포함해서 EU와의 무역 협상이 금년에 그러니까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우 씨는 페이스 2딜 협상이 종료되어도 미국이 중공산에 지금 부과하고 있는 관세 전부가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말은 페이스 2딜의 협상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여튼 지금의 관세 중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다. 이걸 밝힌 것으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우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중공에 대한 관세가 페이스 2딜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것을 굳이 숨기질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의 핵 협정이 있든 없든 with or without nuclear deal 핵 협정이 있든 없든 이란은 결코 핵무기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도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이란은 결코 핵무기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래서 말로만 보면은 미국과 이란은 핵무기 만들지 마라. 안 만든다.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둘이 대화도 안 되고 문제는 더 악화되는 것인지 정말 신기한 그런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이게 납득되는 현실적인 설명은 결국 이란이 거짓말하든가 아니면 로하니도 모르거나 통제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하니는 연일 유럽 3국 즉 영국, 프랑스, 독일에 대해서 미국 편에 서지 말고 2015 핵협정 준수하자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럽 3국이 미국 편이 아니고 이란 편에 섰을 때 이란이 줄 수 있는 대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름은 이제 흔해 빠진 겁니다. 그거는 협상 카드가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네. 기름 외에 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유럽 3국은 미국 편에 안 서면 잃을 것이 많은데 왜 이란 편에 서겠습니까?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과연 이란이 믿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참 궁금해집니다. 지금 남은 게 뭐가 있나? 이란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란 경제가 완전히 시장이 완전히 세계 시장에서 퇴출됐는데 우리 살아가는데 불편한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아파 신념 또는 해외 시아파 민병대 이렇게 언뜻 생각이 떠서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해외 시아파 민병대라는 거 이거 민병대 많이 있다고 해서 이란이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기에다가 이란이 돈을 줘야지 쟤들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란의 달러는 점점 고갈되는데 뭐 어떻게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민병대 있다고 해서 이란이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야지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뜻 그 기사를 언뜻 보니까요. 지금 그 무슬림 인구가 전 세계 12억이랍니다. 근데 시아파는 많아야 15%라는 거죠. 그 15%다 해도 한 1억 8천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나머지 대부분은 수니파라는 거죠. 한 최소 10억 2천 정도가 수니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시아파 비율을 보면 이란이 94% 거의 한 8천만 명, 8,400만 인구 중에 한 8천만 명이 이제 시아파인 것 같고요. 이라크는 63% 시아파고 수니파가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라크 시아파 한 2,500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나라만 시아파가 다수인 것 같고요. 시리아 시아파는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00만 정도. 근데 시리아는 지금 거의 뭐 국가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응? 예멘이 또 인구는 엄청 많은데 시아파는 35%이고요. 수니파가 65%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멘 시아파도 35% 하니까 한 1,000만 명 정도. 그 외에 레바논은 이슬람대 기독교가 53대 42가 되고요. 요르단은 수니파가 92%입니다. 그러니까 종파별로 보면은 이 정도. 그런데 종파 못지않게 정파도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돈을 주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이란을 위해서 뭐 대리전이든 뭐든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지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돈 안 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있다고 해도 말이죠. 돈만 날리지. 그 뭐 소요 행위에 불과하고 무슨 위험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위협 되겠습니까? 미국이 적당하게 깨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 시아파 민병대라는 거 돈 버는 곳이 아니고 돈 쓰는 곳이고, 이란이 살려면은 달러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달러도 막히고 시장에 적분도 할 수 없잖아요. 둘 다 지금 틀어 막아버리잖아. 그래서 결국 미국과의 협상장으로 나오게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 2.5% 정도라고 한국은행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물가 부담 없이 연간 한 2.5% 정도는 성장할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작년에 실제 성장률은 2%라고 이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 이런 뜻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솔직히 중공 데이터보다도 이제는 이런 한국 데이터 더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말을 믿어준다 하더라도요, 기본 점수도 못 받은 성적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잠재 성장률이 2%라고 우기는 거 아닌지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지 주목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2013년에서 2017년 GDP 실적, 그러니까 1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비교적 양호합니다. 3.2가 3번이나 나오고요. 2.8, 2.9 이렇습니다. 이 정도 양호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2018년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서 작년에 박살이 났습니다. 한눈에 봐도 분명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2번 사진에 2019년 분기별 성장률이 이제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0.4, 1, 0.4, 1.2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정상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1.2%가 나왔다면 와, 이거는 GDP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이런 걸 GDP 서프라이즈. 예상보다도 GDP가 월등하게 좋게 나왔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엄청나게 환영해야 되고 그냥 박수치고 그래야겠죠. 그런데 걱정입니다. 지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런 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4번 사진이 4분기의 성장 내용입니다. 보니까 4분기에 건설 분야하고 정부 분야가 집중적으로 지금 풀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예상 이상으로 완전 화끈하게 확 풀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끼워 맞춘 것 같습니다. 3번 사진은 작년 전체 GDP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딱 뭐가 보입니까? 민간 투자 망가지는 거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수출 소비 다 망가진 겁니다, 이거. 그런데 정부 지출로 버틴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요. 2% 성장 내용 중에서 민간 부분은 꼴랑 0.5%포인트고요. 정부 부분이 1.5%포인트 차지했다. 즉, 정부 주도로 성장을 했다. 민간은 망했다는 겁니다. 0.5%포인트. 이런 경우는요,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금융위기 그 당시에, 2009년 당시에 민간은 당연히 마이너스 1.5% 역성장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정부 부분이 2.3%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이 글로벌 관점에서 금융위기에 비견되는 그런 비상 상황이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정상적인 시장 경제 체제라면요, 원칙적으로 민간 주도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죠. 경제 성장의 주체가 민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여기서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를 했다면은 그럼 0.5% 성장인 거죠, 4분기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게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더 건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거지로 빚내서 돈 확 풀어서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부작용은 멀지 않아 나오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작용의 포인트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2008년도 3.1% 성장할 때 민간은 2.4%였습니다. 정부는 0.7%. 이런 게 정상입니다. 그 후부터 계속 10년 이상, 그래서 2018년까지 2018년 2.7% 성장할 때 민간이 1.3%고요. 정부 많아진 게 0.9%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경제가 침체될 때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어느 정도 경제 부흥 정책을 쓰는 거 당연합니다. 누가 당연하고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가 돼서 경제가 이제 돌아가는데 뭔가 민간에 문제가 있다면은 내버려 두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가령 고전학파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죠. 내버려 두면 시장이 알아서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것도 재정정책 써서 개입해야 한다는 게 이제 케인즈 학파 기본적인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견해가 대립하죠. 엄청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경제 침체되면은 정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개입해라. 일종의 케인즈적인 입장이죠. 대체로 빚내서 이제 개입을 늘리는 걸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시장 개입한다 그럽니다. 하여튼 민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돌아가니까 시장이 개입한다. 일종의 시장 실패를 보완해 준다. 뭐 이런 개념이어서 기본적으로 저는 당연히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하고요. 뭐 다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견해 대립은 엄청나죠. 예? 그야말로 피 튀기는 피가 튀는 거는 전쟁 못지않게 이제 논쟁이 장렬합니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경제 공부하신 분들 다 아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적극 개입해야 된다. 아니다.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절충해서 적절하게 개입해야 된다. 필요 최소한으로 개입하자. 그야말로 백설이 분분하지만은요. 실천적으로 중요한 거 어떤 경우에 어디에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개입을 해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그 민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주고 장기적으로 성장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개입이 돼야 됩니다. 그걸 잘하면은 약이 되는 것이고요. 잘못하면 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그런 분야에 재정의 투입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결과적으로 위기가 극복이 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해져서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재정 투입된 돈 거기에 대한 이자 이상으로 국가 전체가 돈을 더 벌게 되는 거죠. 국부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재정 지출할 때 빚내서 한 거니까 그 원리금도 갚고 성장할 수 있잖아요. 더 잘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정부 개입은 일시적이고 예외적이고 제한적이고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민간이 성장을 주도하는 것 이게
시장을 주도하는 게 민간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죠. 이게 시장 경제 원칙 아닙니까? 만약에 정부 주도 성장이 지속되면은 그거는 정부가 계속해서 시장에 대규모 개입해서 민간을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정부 주도, 즉 사회주의 특징이죠. 그게 예? 사회주의를 대놓고 표방하지는 않겠죠. 예? 그러나 까고 보면 다 사회주의 정책을 들어오는 것이죠. 정부가 계속 개입하는 거죠. 정부가 제가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네? 이번 4분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지금 그 돈 살포를 했는데 이제 이걸 금년 1분기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 그러니까 지속할 거다. 예산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나발을 불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까고 보면 뭡니까? 저 사람들 경제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 경제가 망가져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정파의 위기가 지금 가중되고 있으니까 이건 모면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모든 영역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서 저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그 사례 아닙니까? 국민연금 동원해서 지금 기업에, 민간 기업에 계속 지금 관여하겠다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협력이 공유자라는 거, 말은 좋지만은 일종의 그 본질 법적 성질은 보니까 행정 지도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명목으로 개입한다는 겁니다, 이거. 곳곳에. 일시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 그 정부 지출 급증한 것도 결국 부채 아니면 정세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 여름부터 계속 그 수시로 문제 제기한 건데 법인세 수입이 거의 지금 반토막 조금 더 넘길 것 같은데 법인세 수입이 뭐 크게 보면 반토막 난다는 거죠. 법인세 수입이. 아, 그러면은 다른 분야에서 세금도 걷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빵꾸 나는데 혈안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온갖 세금, 기존에 있는 세금 올려버리고 없는 세금 더 만들어내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세금 더 걷어가면은 경제는 더 침체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소득 그 순환 규정에서 세금 걷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설이자 리키지가 되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 빚을 내야 되거든요. 국채 발행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고스란히 빚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예? 예? 아무리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도요 부족하다고요. 예? 그래서 고스란히 이제 그 빚으로 남게 됩니다. 예, 빚내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해서 그 퍼부은 돈이 전부 장래 성장 능력을 키우는 것에 잘 사용된다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불만이 좀 수그러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거는 완전히 선심성 퍼주기로 그냥 흥청망청한 거 아닌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이거 아닙니까? 신용카드로 외식한 꼬라지입니다. 이거 신용카드로 외식한 꼬라지. 누가 결제합니까? 나중에 누가 결제합니까? 지금 쓰는 분 따로 있고 결제하는 등신 따로 있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출이 합리적으로 통제가 안 되잖아요. 예? 일단 퍼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결제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완전히 각자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예? 참 우울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이제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예?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 나누시면서요 서로 간에 사랑과 신뢰를 더 돈독하게 하고 이렇게 편안히 쉬면서 어쨌든 인생의 즐거운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누리시는 그런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